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캔톤 네트워크가 어떻게 전통금융자산과 디지털 현금을 국경 너머에서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소위 글로벌 담보 네트워크로서 실질적인 궤도에 올랐는지 분석해 드렸었죠. 하지만 오늘은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완성되고 있는 이 거대한 기관용 블록체인의 최종 설계도를 탈탈 털어보고 그 설계도의 종착점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파이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아주 구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거대한 도킹 시나리오, 그 거대한 그림에서 비어있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어떻게 모든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지 아마 그 장엄한 순간을 저와 함께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6단계의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그동안 그냥 흩어져 있던 뉴스 조각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금융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마지막 퍼즐 조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레드스톤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의 오라클이 캔톤 네트워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왜 판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방 안에 갇혀있는 장님과 같아요. 스스로는 방 바깥에 있는 미국 국채나 블랙록 펀드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병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면 외부 세계의 정확한 실시간 가격표를 블록체인 안으로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오라클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라클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라클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무대, 캔톤 네트워크는 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월스트리트의 진짜 거물들이 비밀리에 세운 초대형 금융상품 제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캔톤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개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BNY 멜론 같은 6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만 초대받아 참여하는 완벽하게 폐쇄된 프라이빗 네트워크죠. 그리고 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토큰화된 국채, 주식, 펀드 같은 고품질 금융상품, 즉 RWA를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생산하는 거대한 도매 공장인 겁니다. 이 공장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통제라는 철학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들어와서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캔톤 재단의 아주 까다로운 규제, 보안, 프라이버시 기준을 통과한 소위 추천 앱 피처드 앱만이 살아남아 보상을 받는 극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수익 창출 로직만 남긴 말 그대로 통제된 자본주의의 온체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한 이 금융공장에는 외부 세계를 볼 눈이 필요합니다. 공장 안에서 만든 상품이 바깥 세상에서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바로 그 눈 말이죠. 그런데 캔톤은 하나의 눈이 아니라 레드스톤과 체인링크라는 두 개의 눈을 동시에 장착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번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드스톤과 체인링크를 보고 경쟁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둘의 역할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분리해놨어요. 레드스톤은 기관끼리만 알아야 하는 복잡한 파생상품 가격처럼 은밀한 데이터를 쪽지로 전달하는 내부 기밀 요원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체인링크는 애플 주가처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표준 정보를 광장의 전광판처럼 제공하는 외부 공인감사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 관계인 겁니다. 체인링크가 캔톤에 제공하는 기능들을 쭉 보면 월스트리트의 야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4시간 주식 데이터나 펀드 가치 공개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준비금 증명, 즉 Proof of Reserve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캔톤 공장에서 만든 토큰 상품이 실제 은행 금고에 있는 자산과 1대1로 정확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수학적으로 보증하는 품질 보증 마크나 다름없습니다. 이 마크가 있어야만 외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장은 완벽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관들이 모여서 최고의 기술로 심지어 품질 보증 마크까지 붙은 금융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캔톤이라는 이 거대한 공장 안에는 이 상품을 사줄 소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캔톤은 분명 기관들을 위한 도매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이 쏟아내는 상품들을 한번 보세요. 네오뱅크 예금 및 이자 상품, 대출 및 결제 시스템. 전부 다 일반 대중, 즉 소매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도매 공장에서 소매 제품을 만드는 이 기묘한 보순, 대체 왜일까요? 아니 그럼 캔톤에 참여한 기관들이 그냥 직접 앱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개인 고객들 신원 확인, KYC 하고 상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월스트리트조차도 넘기 힘든 어마어마한 경제적, 구조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금융권에서 신규 고객 1명을 유치하고 합법적으로 등록, 즉 KYC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50,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이 넘습니다. 파이네트워크 규모인 1770만 명의 글로벌 고객을 직접 확보하려면요, 최소 1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절대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바로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JP모건이 한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팔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00개가 넘는 국가의 각기 다른 개인정보보호법과 외환거래법을 단 하나의 앱으로 전부 준수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기업 간 거래, 즉 B2B에 특화된 유전자를 가졌지 수천만 명의 개인을 상대하는 B2C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월스트리트가 직면한 이 거대한 딜레마를 단 한 방에 해결해줄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글로벌 유통망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네, 바로 파이네트워크입니다. 이 숫자 1770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커뮤니티 규모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관점에서 보면요, 고객 획득 비용 0원으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규제 친화적 소매 시장 그 자체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글로벌 소비자 명부나 다름없는 거죠. 이 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대한 도킹의 설계도입니다. 캔톤은 심사를 거친 추천 앱을 통해 8조 달러 규모의 금융상품을 생산하고, 파이네트워크는 KYC를 통과한 생태계 앱을 통해 그 상품을 1770만 명에게 유통하고 소비시킵니다. 생산과 유통의 완벽한 대칭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본은 언제나 그렇듯 저항이 가장 적고 효율이 가장 높은 길을 따라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 둘을 잇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KAAS, 즉 서비스형 KYC입니다. 캔톤의 네오뱅크 앱은 파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파이가 제공하는 API에 이 지갑 주소 KYC 통과했나요? 라고 묻기만 하면 파이는 네, 통과했습니다 라는 신호만 보내주는 거죠. 이 간단한 플러그인 하나로 수조 원의 비용과 끔찍한 규제 리스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즉시 1770만 명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이 대중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을 위한 설계도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마지막 장을 우리 함께 목격할 시간입니다.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캔톤 공장에서 RWA 상품을 제조합니다. 2단계, 레드스톤과 체인링크가 가치를 평가하고 품질을 보증하죠. 3단계, 레이어 제로와 CCIP라는 장갑차가 이 상품을 공장 밖으로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파이네트워크라는 글로벌 백화점이 그 상품을 받아서 1770만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결제하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캔톤은 품질 관리와 운송 시스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3월 12일, 파이네트워크는 외부 자산을 수용할 터미널인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완공했죠. 모든 플레이어들의 개발 일정이 2026년 하반기 상용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적인 시점에 파이네트워크의 창립자는 이 모든 시나리오에 전곡을 꿰뚫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캔톤이 아무리 화려한 디파이 메커니즘을 만들어도 결국 그것을 소비해줄 파이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유용성, 즉 1770만 명의 실사용자 시장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늘은 마침내 실을 만났습니다. 캔톤은 기관 자본의 두꺼운 규제 장벽을 꿰뚫는 날카로운 바늘입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그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1770만 명의 대중을 촘촘히 엮어서 실물 경제라는 거대한 옷감을 짜내는 실인 것이죠. 이 둘의 만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거대한 설계도는 완성되었고 문은 곧 열릴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 남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바로 당신의 지갑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이제 그 문 너머에서 벌어질 일들을 정말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